안녕하세요. 특파원 K입니다. 한국이 얼마 전 독자적으로 만든 잠수함을 성공적으로 수출했습니다. 한때는 잠수함을 타국에게서 전부 수입하던 시절도 있었지만 이제는 한국이 잠수함 건조 기술을 완벽히 가지고 있는 데다가 기술 강국이라 불리는 독일의 잠수함이 가진 허점까지 밝혀낼 정도로 발전해 있어 전 세계를 깜짝 놀라키고 있습니다. 그럼 관련 소식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얼마 전 인도네시아에서 성대한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17일 대우조선해양이 인도네시아 수라바야에 있는 PT8 조선소에서 알루고로함을 인도하면서 화려하게 인도식을 열었습니다. 이때 알루고로함은 대우조선해양이 한국 해군에 인도한 장보고급 잠수함을 기반으로 독자 개발에 성공한 대한민국 최초의 수출형 잠수함입니다. 이번 알루고로함은 지난 2011년 인도네시아 국방부로부터 수주받은 1,400톤급 잠수함 3척 중 마지막으로 인도를 완료하게 된 3번함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은 국내 최초로 해외에서 수주한 인도네시아 잠수함 3척 가운데 마지막 함까지 무사히 인도를 성공하며 한국이 독자적으로 건조한 잠수함을 다른 나라에 수출해도 될 정도로 발전했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증명했습니다. 이때 알루고로함은 40명의 승조원이 탑승한 채로 약 1만 8,000km 거리인 부산항에서 미국 LA항까지 멈춤 없이 왕복으로 운항할 수 있어 뛰어난 수중 작전 능력을 갖췄다고 평가받습니다. 여기에 설계, 생산, 시운전 등 모든 건조 과정을 자체 기술로 수행해 조선 기술 중에서도 가장 까다로운 기술로 평가받는 잠수함 건조 기술력을 다시금 입증했는데요. 인도네시아는 지난해 1월부터 알루고로함에 시운전을 했는데 무려 250m 깊이까지 내려가 1시간 30분간 자망에 성공하며 한국 덕분에 인도네시아는 인도네시아 최초의 자망 신기록을 남겼습니다. 덕분에 인니는 동남아시아 10개국 중에서 가장 강력한 잠수함 전력을 갖췄다고 평가받게 되었습니다. KFX의 협상에서 뻔뻔하게 분담금을 못 내겠다며 버티던 진상인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 프라보어도 처음에는 알루고로함 인도식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큰 소리를 쳤지만 한국이 만들어낸 잠수함의 뛰어난 성능을 듣고는 언제 그랬냐는 듯 일정을 바꿔 행사에 참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날 프라보어 장관은 한국 정부에 감사하며 양국 관계가 더욱 단단해져야 한다며 새삼 한국에 친한 척을 했는데요. 이날 대우조선해양은 3척의 잠수함 인도를 완료하면서 총 11억 달러 규모를 벌어들인 셈이 되었습니다. 이는 중형차 7만 3천 대를 수출한 것과 맞먹는 값입니다. 한국이 지금처럼 열심히 방산산업을 키워나가는 것이 국가 경제에 얼마나 큰 이바지를 하고 있는지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규모인데요. 하지만 한국이 처음부터 이렇게 잠수함을 잘 만든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 러시아 매체는 한국이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 끝에 방산산업 세계 최강자 중 하나가 되었는지를 보도하며 한국을 배워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해당 매체는 한국이 방산산업이 발달하기 이전인 과거에 독일에게서 잠수함 건조 기술을 이전받는 과정은 마치 첩보전을 방불케 할 정도로 필사적인 노력 덕분이었다는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그때 한국은 잠수함을 가지기 위해 독일의 방산기업과 잠수함 건조 계약을 체결했는데 당시 독일 방산기업 측은 한국을 무시하며 설계 기술은 절대 알려줄 수 없다고 단언하고 잠수함의 작동 원리만 알려주겠다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이에 한국은 건조 과정만은 지켜볼 수 있게 해달라고 재협상했고 설득 끝에 독일은 건조 과정을 보여주기로 합의합니다. 물론 그 합의가 독일에게는 실수였던 셈인데요. 독일 입장에선 건조 과정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는 절대 한국이 핵심 기술들을 캐치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만만하게 생각하며 허락을 해준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 기술진들은 그때부터 눈에 불을 켜고 건조 과정을 하나하나 모조리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러시아 매체에 따르면 한국 기술진들은 잠수함 설계 기술 이전을 꺼려하던 독일의 태도에 굴하지 않고 작업 과정 하나하나를 전부 파악하겠다는 집념으로 세세하게 모든 것을 스케치했다고 합니다. 결국 한국 기술진들은 기술 이전을 절대 해주지 않겠다는 독일의 고집을 무릅쓰고 잠수함 건조 기술을 스스로 터득하게 되었습니다. 이 덕분에 한국은 독일이 잠수함을 건조해줬던 13개국 중 유일하게 잠수함을 스스로 건조할 수 있는 국가로 발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이 딱 한국 방산기업을 놓고 하는 말인 듯 합니다. 독일이 핵심 기술을 절대 알려주지 않겠다고 했지만 그 말에 굴하지 않고 어떻게든 잠수함 건조 기술을 배워보려고 했던 한국 기술자들은 단순히 건조 기술을 완벽히 터득한 것뿐만 아니라 독일 기술자들이 발견하지 못한 기술적 결함까지 잡아낸 것입니다. 만만하게 봤던 한국이 자신들의 기술적 결함을 캐치해버리자 독일 기술자들은 말 그대로 아연실색했다고 러시아 매체는 보도했는데요. 당시 독일은 한국뿐만 아니라 10여 개국이 넘는 국가들에게 잠수함을 건조해서 수출했는데 이 중 그때부터 유독 군사력에 집착했던 한국만 20일 이상 독일에게서 사온 잠수함으로 작전을 수행했고 그 과정에서 잠수함의 공기정화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돈이 없고 나라가 약해 무기를 개발할 여력이 없어서 타국에게서 무기를 받아와야만 했던 가난한 시절에도 한국은 떡잎부터 달랐던 것인데요. 결국 독일은 기술이 없다며 한국을 만만하게 본 대가로 자신들의 결함만 베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은 보란듯이 세계에서 무기를 가장 많이 파는 국가 중 하나로 자림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혀를 내두르는 실력이 전 세계에 알려지면서 현재 다양한 국가들이 한국과의 국방 협력을 다지기 위해 노력 중인데요. 그중 영국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영국은 한국과 대대적인 국방 협력을 추진할 것이라고 선언했는데 영국의 이러한 제스처에 크게 당황한 것은 일본과 중국입니다. 최근 한국 정부는 경항공모함 건조를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 영국 정부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최신 항모 기술을 제공하겠다고 나섰고 일본과 중국은 행여라도 한국이 영국과 협력해 항공모함을 건조하게 될까봐 노심초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국의 매체 텔레그래프는 영국 정부가 한국의 새로운 항공모함 건조를 돕기 위해 자국의 항공모함 기술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정부는 이와 관련해 최근 한국 정부와 비공식적으로 접촉해서 항공모함 기술을 공유한 것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했다는 사실을 밝혔는데요. 이때 영국이 한국에게 항공모함 건조 기술이라는 국가적 핵심 기밀을 공유하겠다고 나선 것은 한국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자 하는 의도가 내포된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군사기밀은 돈을 아무리 줘도 웬만해선 절대 공유하려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항공모함 건조 기술은 그 중에서도 더욱 중요한 기밀인데요. 영국은 유럽연합에 속한 채로 유럽 국가들과 함께하는 것이 미래를 내다봤을 때 더 이상 적합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고 EU에서 탈퇴한 국가입니다. 앞으로는 아시아 국가들, 그 중에서도 특히 경제력과 군사력에서 심상치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한국과의 관계를 돈독히 해서 새로운 동맹관계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는 말이 영국 언론에서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지난 2019년부터 수직 이착륙기를 다룰 수 있는 항공모함 건조를 위해 5년에 걸쳐 290조 원의 국방비를 지출하기로 결정했는데 영국 매체 텔레그래프는 이 사실에 주목하며 한국이 범상치 않을 만큼 군사력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현재 필요로 하는 기술을 영국이 제공해줄 수 있으며 특히 영국 해군은 고도로 기계화되어 있는 자동화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기술은 경항공모함을 건설하는데 가장 필요한 기술임을 역설했습니다. 또한 해당 매체는 영국이 두 척의 퀸 엘리자베스급 항공모함을 건조했던 기술을 한국에게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탄약 취급, 전력 시스템, 그리고 전투기 리프트에 이르기까지 최첨단 기술을 다수 한국에게 공유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이에 대해 영국 정부는 대변인을 통해 한국과 영국이 중요한 안보 동맹을 맺고 있는 만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협력을 위해 더 많은 기술이 제공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영국이 한국에게 이렇게까지 유화 제스처를 취하는 데에는 최근 백신과 관련해서 유럽연합과의 사이가 완전히 틀어지게 된 것도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유럽연합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더 이상 영국으로 수출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이때 아스트라제네카는 영국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영국에는 생산기지가 없습니다. 백신 생산시설이 전부 유럽 대륙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유럽이 수출을 거절하면서 영국은 자국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공급받을 수 없게 된 초유의 위기 상황입니다. 이러한 이유의 강경한 태도는 최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물량을 두고 영국과 지속적으로 갈등을 겪는 와중에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는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한 만큼 더 이상 영국에게 유럽 국가로서의 어떠한 특혜도 주지 않겠다는 사실을 공공연히 드러내는 태도를 보인 것입니다. 이로 인해 전문가들은 영국이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 영연방 국가들과 함께 아시아의 주요 국가인 한국, 인도, 일본과의 동맹관계를 더욱 확고히 다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습니다. 아무래도 이번에 영국이 한국에게 항공모함 기술을 공유하겠다는 것 또한 같은 맥락으로 보여집니다. 유럽 국가들과의 관계의 한계를 느꼈던 영국이 아시아로 동맹의 무대를 옮기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한국과의 국방 협력을 서로 공고히 하기 위해 군사 기술을 제공하겠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인데요. 영국이 한국과 협력을 하고 싶어 안달인 걸 보면 한국의 국방력과 방위산업의 우월함이 이렇게도 증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준비한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